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지영입니다. 다소 심심한 시장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희는 불스마켓을 바라면서요. 오늘도 투자 시장의 분위기, 또 크립토 시장의 분위기까지도 저희와 함께 알아보고 가시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은행주들의 하락이 좀 두드러지는 시장이었는데요. 우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표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뉴욕 3대 지수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다우존스가 1% 넘게 하락했습니다. 계속해서 연일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뉴욕 증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도 1%가량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S&P 500 지수도 이러한 하락세를 피해 갈 수는 없었는데요. 특히나 미국의 은행 리스크가 대두되면서 지역은행이 28%가 넘는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10%, 15% 대부분의 은행들이 모두 다 하락세로 돌아서서 뉴욕 증시를 끌어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국채금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연준이 보다 강도 높은 금리 인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인식들이 제기가 되면서 국채금리가 좀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골드는 또 한 번 상승을 해서요. 어느덧 2,000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달러 인덱스 역시나 상승한 채로 마감했습니다. 자, 암호화폐 시세는 어떤 흐름 이어져 갔을까요? 큰 변동성은 없는 모습이었는데요. 비트코인 시세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네, 비트코인 현재는 마이너스 0.17%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래도 가격적인 시세로 보자면 28,000달러 선을 웃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29,000달러 선을 터치해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더리움 역시도 1,800달러 선을 지켜주면서 그래도 2,000달러 선을 향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알트코인 흐름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트코인도 사실상 크게 변동성은 없었습니다. 리플도 큰 변동성 없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요. 카르다노, 에이다 그리고 솔라나 역시도 크게 변동성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래도 간밤에는 체인링크의 시세가 조금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아직까지는 좀 조용한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이슈도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자, 미 당국이 코인베이스의 신용 등급을 결국 강등시켰습니다. 자, SEC와 갑론을박을 보이고 있는 코인베이스 CEO와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역시나 계속해서 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데요. 결국에 미국 당국에서 코인베이스의 신용 등급을 강등시키는 사태까지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전날 공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은 코인베이스의 투자 등급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낮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주가 목표가도 좀 하향 조정을 한 건데요. 자, 이 시장에서 코인베이스를 바라보는 눈은 역시나 굉장히 따사로운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피터 치스테안이 이끄는 분석가들은 코인베이스가 미국 밖으로의 주소지를 이전할 것을 고려한다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러한 신용 등급 영향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생산적이지 않은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도 덧붙였는데요. 시그니처뱅크의 파산과 함께 또 시그니처뱅크의 붕괴가 암호화폐와 연관된 것인지에 관한 여부에 관해서는 SEC의 모든 사실에 구실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코인베이스에 관한 따사로운 시선들과 그에 관한 또 법적인 조치들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많은 시장입니다. 관련한 내용들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코인베이스 기업 자체의 주가 흐름도 미국 내에서 어떻게 펼쳐질지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이슈 한번 살펴보시죠. 자, 바이낸스가 위험에 직면했다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뱅크런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이야기일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역시나 SEC가 또 한 번 바이낸스를 괴롭혔습니다. 이번에는 현 위원장이 아니라 전 FEC, 전 SEC의 집행국장이 이러한 이야기를 한 건데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직접 기재를 하기도 했습니다. 리드 스타크 전 SEC 집행국장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 바이낸스가 잠정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SEC
집행부에서 18년 동안 일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데 익숙해졌다라고 하면서 바이낸스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했는데요. 그 근거로 든 여러 가지 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7개가 넘는 이유를 대기도 했었는데요. 일단은 이러한 이유들 중에서는 바이낸스가 뱅크런에 빠질 수 있다라는 이유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낸스 거래소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지게 되고 고객들의 예치금이 급격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과 함께 바이낸스의 본사 주소지가 불분명하다라는 것도 충분히 바이낸스를 위험 상황에 빠뜨리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코인베이스와 더불어서 바이낸스까지도 미국에 관한 공격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가 이러한 상황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이슈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세 번째 이슈입니다. 자, 세 번째 이슈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요한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글래스노드에서 관련한 온체인 분석을 간밤에 트위터를 통해서 내놓았습니다. 자, 이게 어떤 온체인 데이터 분석이냐면요. 마지막 활동이 1년 이상 된 코인, 그리고 2년 이상 된 코인, 3년, 5년 이상 된 코인인데요. 자, 이러한 차트의 흐름들을 좀 살펴보시자면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부터 5년 이상 된 코인들이 아직까지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계속해서 장기 투자자의 비율이 높아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시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래도 장기 투자자들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의 규모가 커질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까지 이렇게 장기 투자자들이 팔만한 모멘텀이 시장에 없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움직이려면 최소한 더 큰 변동성이 시장에 필요하다라고 글래스노드는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글래스노드 분석까지 한번 살펴보셨고요. 저는 잠시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